동현 씨 설명처럼 네. 부모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거는 그 이후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에 행사 주최 측하고 복싱 협회 측의 대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많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앞서 보셨지만 지금 보시는 하품하는 장면 있잖아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사람이 하품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름을 부르고 막 건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상당히 심각한 뇌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다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무리하게 몸을 흔들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입안으로 음식이든 물이든 결코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쓰러져서 들것으로 실려가는 그 상황에서 이 관계자들이 자꾸 아이를 흔들고 잡아당기고 무리하게 이런 행동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입안에 물을 자꾸 마시라고 넣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모님께서 너무나 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복싱에서 종종 일어나요. 이런 사고가. 근데 복싱 쪽에서 오래 이렇게 경력 있으시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복싱 선수가 사망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치라면 이 선수가 전날이나 뭐 전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컨디션을 또 알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뇌는 데미지거든요. 선수들이 연습할 때도 거의 실전같이 많이 시합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훈련을 해요. 시합과 비슷한 강도의 데미지도 많이 가야 돼. 이 데미지가 쌓인 상태에서 또 경기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전 다 모르지만 안타까운 건 맞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죠. 그 부분이요. 그 코치가 잘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데미지가 있었는지 축적되었는지 연습이나 몸 상태는 어떤지. 문제는 저 연호 군을 평상시에 훈련을 해주셨던 코치 선생님은 저 자리에 안 계셨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코치 선생님이 본인은 저 대회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코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전혀 연호 군을 모르는 다른 분이 코치를 하고 계셨고요. 아유.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부모님이 알아보시니까요. 대신 참석했던 코치 있지 않습니까? 이 코치는 사실 코치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이 돼요? 연호군을 알고 평상시 훈련을 같이 도와주던 코치 선생님은 저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연호군의 상태나 그 전의 상황이나 그리고 경기 중에 보이는 그런 행동에 대한 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분이 코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잘 모르는 코치분이 지금 올라가서 하신 예.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부터 계속 좀 의문이 드는 게 원래 하던 코치가 아니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왜 시합을 중단시키지 않았던 건지가 저는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네, 사건 이후에 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당 선수의 코치가 1라운드가 끝난 이후에 해당 선수의 의사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연호군이 선수가 계속 하겠습니다. 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 복싱협회 관계자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병원 이송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요. 구급차 안에 의료진이 단 한 명도 없이 운전기사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제는 호송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대회장에서 병원까지가 약 9km 정도가 되는데요. 차로는 뭐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 뭐 막혔나요? 앰뷸런스가 와서 가는 건데 네. 15분 거리면 응급차 5분 만에 가야죠. 더 빨리 가야죠, 당연히.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연호군을 이송한 차는 대회에서 준비한 사설 구급차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설 구급차의 운전자가 사이렌을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게 말이 되냐?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모든 신호를 다 지키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말이 되나? 심지어 뭐 거의 병원에 도착할 무렵에서야 겨우 사이렌이 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설 구급차라고 하는데 사이렌 작동 방법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구급차가 아니죠. 네, 근데 더 답답한 건요.
그렇게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이번에는 또 응급실 입구를 못 찾아서 병원 주위를 계속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미쳤나 봐 진짜. 왜 그래? 골든타임 한 이게 날렸네. 무슨 구급차예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뭐야. 입구를 왜 못 찾지? 그러니까요. 그걸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모르면 찾든가. 네. 이 뇌가 그럼 맞으면 이게 혹시 뇌출혈 쪽이라면 빨리 안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결국 응급실까지 14분 거리를 구급차가 30여 분 만에 도착을 했고 그때 이제 치료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게 지금 부모님 주장입니다. 결국 연호군은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어떡해. 아까 하품했던 게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맞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데 선수의 병원비는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 책임져야지. 왜 보험 안 돼 있어요? 보험이 있지 않나요? 저런 경기에는? 뭐 무슨 협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 왜 저렇게 말을 하시죠? 그 보험이 아마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선수들의 상해보험은 들어있지 않았고 오로지 1억 원의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이 그래서 안 현재 의식불명인 연호군은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그 사망보험마저도요. 사실은 그 이 사망보험의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보험이긴 하지만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에 해당되는 상해 치료비가 포함되는 그러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특약을 가입하는 게 그다지 큰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특약 사항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00도 너무 적은데. 그래서 연호군의 부모님도 이 상해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싱협회에서는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3천만 원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모금 활동은 진짜 답답한.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항의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런 너무 안타까운 사고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모두가 다 나 몰라라 그리고 아니랬고 처음에 또 괜찮겠지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배제 큰 대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해서 뭐 입상하면 이제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메달이 있으면 예. 뭐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진학하게 되면 거기서 국가대표를 꿈꾸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진 아이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큰 대회인데 사고 대비를 위한 준비가 이렇게까지 미흡할 수가 있나라는 진짜 그러게. 너무 열악하네요. 아니 근데 연호군 말고도 그럼 다른 선수들도 다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 일만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에 따르면 첫날에만 연호군을 포함해서 3명의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대회 3일차까지 총 7명의 선수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야, 저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갈 정도면 뭔가 문제가 문제가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